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이초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이렇게 평소와 다른 레이아웃으로 찾아뵙는데요. 네, 수정아 안녕? 잘 있니? 너무 울지? 네. 요즘은 제 그런 거 안 해. 아래 수정이가 있고. 그런 거 안 해. 네, 수정이가 이렇게 해주길 바랬지만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래도 방송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좀 방송 사정이 예전보다 좀 매끄럽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의사 파업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이 의대생 전공이 의사 사실 용어도 좀 헷갈리는데 여러 이 의사 관련된 내용이 계속 나왔어요. 나왔는데 도대체 어떤 문제인지 보려고 해도 내용이나 단어가 생소하다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 지인분 중에 의료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분 한 분을 정말 어렵게 섭외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업계에서 일하다 보니까 말하는 거나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보호하는 약간의 이 커버를 씌울 예정이니 놀라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희 주변에서 이 사건에 대해 굉장히 관심 있게 본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최근에 이 SNS 가보면 정말 거의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과 꼭 대화하고 싶다 해서 이분도 굉장히 귀한 분인데 어렵게 모셨습니다. 두 분 나와주세요. 초밥새우님 반갑습니다. 시은님도 반갑고요. 지금 의사 파업 관련해서 몇 주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의대생들까지 국가고시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있는 국가고시를 거부하고 그 다음에 전공의 인턴이나 레지던트들이 파업까지 하는 초유의 사태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의사랑 의대생들이 이렇게 파업에 나섰는데 그 핵심이 뭔가요? 왜 이들은 파업에 나간 건가요? 지난달 7월 13일을 보면은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향이라는 당정 협의가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핵심 내용이 첫 번째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서 2022년부터 의대 정원 1년에 400명, 10년간 한시적으로 4,000명을 증원하고 그리고 두 번째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의대 증원이 더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봐서도 이 정책들의 방향이랑 내용들이 허술한 점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런 내용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다는 것에 의사들이 굉장히 화를 내게 만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앞에 두 가지에 한방 처방의 급여화, 원격 의료 취직 이렇게 해가지고 의협에서 4대학으로 의료 정책으로 4대학 의료 정책으로 규정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파업의 명분으로 또 삼았었고 그리고 전대협은 이런 것들에 더해서 주 80시간 그리고 36시간 계속 근무라는 굉장히 힘든 수련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개선 이런 것들을 파업의 주요한 이유로 삼았었는데 어쨌든 핵심은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의 설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막 의협, 막 대전협, 이런 의대협 이런 식으로 되게 그 약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 워낙 많이 나왔는데 이게 다 축약하는 약어로 나오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의협은 대한의사협회라고 해서 의료법에서 규정한 법정 단체고요. 그래서 의사 면허를 받으면은 가입이 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리고 대전협은 대한전공의 협의회 해가지고 전공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협회로 있는 곳이라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의대협은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이번에 정부에서 내건 좀 큰 정책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도 제일 좀 눈에 띄었던 게 지역에 있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10년간 4,000명을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이렇게 좋은 건지 의사를 많이 배출해서 예를 들어 지역과 현재 도시의 의사 수의 이 격차를 좀 이렇게 해소해 보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 정책을 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실제로 이게 4,000명 증원을 했을 때 우리가 체감할 만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안에서 나오나니 어차피 다 나중에 다시 논의가 될 아니긴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안으로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요. OECD 자료가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2.3명이라고 해서 OECD 평균 3.5명에 비해서 부족한 거는 맞고요. 그리고 이제 의협에서 뭐 의사 증가율을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의사 숫자가 적지 않게 된다 앞으로는 얘기를 하지만 과거에 우리나라 이제 의사 수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이 증가율 자체가 과거 어떤 일시적인 시점에서는 높은 게 맞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의사 수가 많아지면서 이제 그 증가율이 감소했기 때문에요.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그리고 앞으로 인구 고령화라든지 그 지역에 생기는 의료 공백 문제 이런 걸 생각하면은 의사가 늘어나야 되는 거는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 의사 수를 늘리는 걸로 단순히 이제 도농 간 의료 격차가 다 해결될 수 있다. 이거는 분명히 아니고요. 그리고 의사 수 증가가 중요하긴 하지만 어떤 의료 전달 체계 그리고 지역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같이 묶어서 의대 지원과 얘기가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에 살아서 그런지 병원, 의원 이런 게 되게 많이 떠요. 근데 할머니 집 가니까 진짜 차로 30분 진짜 가야 되고 이런 격차는 어떻게 그러면 더 해소할 수 있을지. 앞에 얘기 드렸다시피 단순히 의대 정원을 몇 명 늘리는 것에서 끝일 게 아니라 정말 이 의대생들이 지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 공공의료 대학을 일단 제대로 수련할 수 있는 대학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요. 제대로 수련 받을 수 있는 양질의 의료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내년이나 내후년에 당장 효과가 날 수 있는 정책이 아니고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그리고 의대생을 양성하기까지 결국 정부에서 공공의료 부분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대부분의 이런 전공의들을 얘기하고 있는 또 이 대변하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 의사 수가 증원되면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거다. 이거를 당연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사들이 이렇게 일정한 수요를 창출을 할 수 있잖아요. 보면은 의사들이 당신은 여기가 아프니까 병원에 많이 오셔야 된다 하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쟁에 몰린 의사들이 어떤 이제 수요 창출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공보료가 지출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단순히 의사가 증가해서 그 경쟁에 몰린 의사들로 인해 의료 수요가 늘어나서 건보료가 그만큼 많이 지출된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단순히 이렇게만 도출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건보료 지출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인과관계를 보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얘기되는 부분이 기피과, 그러니까 의사들이 기피하는 항목이 있고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뭐 훨씬 더 그 지역 같은 데서는 더 의료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그럼 공공의대를 설립을 하고 그 기피과가 되는 일부 뭐 흉부외과라든지 뭐 산부인과라든지 이런 데에는 장학금으로 전액 장학금으로 딱 의사를 지원을 하고 이런 내용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런 내용이 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공공의대 관련한 내용도 이것도 다시 논의가 될 내용이지만 지금 정부 안에서 나온 내용 공공의대 안을 보면은 사실상 의전원 같은 공공의대를 4년 졸업하고 10년 의무 복무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인턴에서 전공의를 거치고 필로우 수련 기간까지 다 들어가면은 전문의를 따고도 사실상 3, 4년만 그 지역에 있으면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가 있게 되거든요. 3, 4년만 버티다가 나는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뭐 수도권으로 간다든지. 그래서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전문의를 따고도 10년 정도 의무 기간을 그 지역에서 일하도록 하는 기간을 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의무 기간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이렇게 10년
동안 여기를 의무기관을 둘 만큼 뭔가 장학제도가 뒷받침돼야 된다던가 이런 좀 촘촘하게 그 공공의대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이렇게 반영돼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비인기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입시 세계에 있어서 의대가 초등학교부터 이 엄청난 경쟁을 뚫고 의대를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들어가서 또 비싼 의대 학비에서부터 그 수많은 노력과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의사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과, 조금이라도 더 편한 과에 이 지원율이 높게 되는 거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같은 이런 과들이 수가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문제도 있고 의료 소송에 대한 부담감도 이 낮은 인기의 요인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수가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에서 그동안 이 수가 체계 개선에 대해서 쉽게 건드리지는 못했는데 어렵지만 앞으로 이 수가 개선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공공의료 확립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잡을 수 있을지 그래서 이 비인기과라고 하는 과들이 사실 정말 필수 의료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당에서 논평을 낸 걸 봤어요. 의사들에게 현장으로 좀 돌아가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은 걸 봤는데 야당으로서 미래당은 이 정부의 책임을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그러니까 이번 사건, 그런 의사 파업 사건과 이 공공의대와 관련된 일련의 모든 사건의 제일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번 이 의료정책 명분이 사실은 공공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손쉬운 방법을 먼저 썼다. 그냥 지방에 그런 뭐 공공의대 나오는 공공의사 그냥 복무하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너무 손쉽게 그 선택을 했어요. 근데 지역에 의사가 근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제 의료 인프라가 필요하다. 이거를 이제 의사들한테 이렇게 그 설득이 될 만하게 이렇게 설득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것도 코로나19가 이제 재확산된 시점에서 확 이제 밀어붙이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당사자인데 충분한 소통 없이 그것도 뭐 2000년 초반에 의학분업의 그런 대가 같은 걸로 어떤 의사 수 정원을 약간 묶어놓은 게 있는데 그런 걸 충분한 협의 없이 탁 밀어붙이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코로나19나 이런 과정에 되게 헌신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근데 그런 거 없이 좀 파업하기도 어려운 시점에 이걸 탁 밀어붙이니까 약간 양쪽 간의 신뢰가 딱 상해버리니까 이게 논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파업은 사실은 의사들이 파업을 하는 거는 응급실을 못 간 환자가 있어서 뭐 사망하셨다는 기사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인명 손실이 사실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도 자기 권리를 행사해야 하지만 그분들이 받는 어떤 사회적 신망, 연봉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시민들의 어떤 기대 같은 게 분명히 있단 말이죠. 결국에 니네 밥그릇 챙기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비난에서 사실은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그 의사 집단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들만의 리그, 엘리트주의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보였고 지금 코로나19 되게 힘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와 쟤네는 연봉도 많이 받고 처우도 우리 사는 것보다 나았는데 파업하면서 좀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하네. 막 이런 이제 시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두 당사자가 이제 이런 장기간의 파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거에 대한 어떤 피해를 결과적으로 보게 됐고 의사 집단이 그러니까 존경받는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생명을 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생명을 중시하는 의사들이 있고 근데 그들은 사실 신은 아니잖아요. 신이나 뭐 신부나 이런 아주 헌신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니까 일정 부분 주고받음 속에서 이걸 협상을 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정부가 그런 거를 조금 놓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인천국제공항 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가 또 되게 불거졌었잖아요. 정부가 하고 있는 행위가 분명히 좋으려고 한 취지, 근본 취지는 알겠지만 이 과정이 매끄럽지가 않다. 공정이라는 키워드로 보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이번에 또 의사 파업 과정에서 공정이라는 게 이제 언급이 됐어요. 왜냐면 대한전공의협회에서 뭐 인천공항공사 사건이나 뭐 이런 일련의 사건과 공정과 궤도를 같이 하니까 청년 연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엄밀하게 뭐 그분들이 또 공정을 호명했기 때문에 엄밀하게 이렇게 보면은 그 한국 사회의 청년 세대들은, 그러니까 윗세대, 산업화 세대나 민주화 세대에 비해서 엄청나게 그 고도의 경쟁을 통해서 그런 안정적인 일자리를 획득할 수 있잖아요. 뭐 조국 사태 때 촛불을 들었던 스카이 출신들, 인천공항공사에 갈 수 있는, 뭐 적어도 좋은 학교 나오고 공부 잘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대학생들, 취준생들, 그리고 의사 파업에 참여한 그런 전공의들, 사실은 그런 동세대 내, 청년 동세대 내에선 사실은 기득권이에요. 근데 그런 윗세대와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사실은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이런 사회 구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겨우 이 빵을 획득할 수 있었는데, 이 빵을 조금이라도 뒤흔드는 거에 대해서 엄청 이제 내가 이걸 오늘 얼마나 고생했는데 약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의사는 사실은 한국 사회 내에서 초엘리트예요. 전공의 자체만으로 엄청난 이제 기득권이고, 기본 사실 전공의 이제 다 수련 과정이 끝나면은 억대 연봉을 받고, 그리고 엄청난 사회적 신망, 거의 전교 1등들이 가잖아요. 다 집안도 좋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또 그 사회에서 요구되는 어떤 책무나 의무 같은 것도 있어요. 많이 누리는 만큼. 근데 그거를 이제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네들 약자다, 공정한 룰을 회복해라라고 이렇게 주장하면 사실 설득력을 얻기 어렵죠. 그 의사들이 평소에 이제, 그러니까 전공의 협회나 이런 얼마나 그런 뭐 간호사라든가 동세대 청년들의 고통에 응답을 했었는가, 이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앞으로도 이제 그분들이 정말 의료 정책을 바로 세우려면은 동세대 청년들과 연대를 하고 그들의 고통에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상대적으로 자기네들이 그래도 좋은 조건에 있다는 거를 인식하고 이제 대중을 설득하고 접근해 가야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 의료 공공성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드러났고, K방역이 사실은 의료진을 갈아 넣어서 된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중에 특히 뭐 간호사 분들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좀 우리나라의 의료 개혁 과제나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또 뭐 정치적인 대안이 뭐라고 보시는지. 공공성을 높여야죠, 무조건. 지금 공공성 말고는 사실 크게 답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의료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의사를 얼마든지 가까이 보지 않냐, 내가 아프면 언제든지 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측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그 이면에는 3분 진료, 뭐 그 다음에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 그리고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돈과 의료 격차,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우리 의료계에 분명히 존재하는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놔두고 단순히 지금 어떤 정부 시스템에 뭐 단순히 의대 몇 명 정원 증가 이렇게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사 파업으로 불거진 뭔가 여러 가지 담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동안 이제 정부에서 예산을 의료에 대한 공적 투자를 많이 해왔다기보다는 그 투자 부분을 사실 민간에 의지해 오면서 지금의 의료 체계를 만들어 오면서 뭔가 이제 수가는 잡고 있으면서 비수가 부분만 희한하게 이렇게 막 커져 간다던가, 그리고 수가를 묶어 놓으면서 상대적으로 이 다른 의료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병원에 뭐 제과점이 막 생기질 않나? 뭐 편점이 생기고 식당이 생기고 그런 수익을 이제 병원에서 가져가게 하고, 이런 문제들이 사실 외국에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다시 좀 짚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과, 그리고 이제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코로나를 치료하고 있는, 코로나19를 치료하고 있는 병상들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공공병상이
한 10% 정도? 근데 그 10% 내외의 공공병상이 전체 90%가량의 코로나19 환자들을 지금 치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공병원 안에 있는 간호인력이나 여러 인력들을 정말 갈아 넣으면서 지금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이 시스템인데, 지금도 뭐 논의를 하고 있지만 좀 더 빨리 이런 논의들을 하고 정책을 좀 집행해서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좀 더 많이 하고 공공의료 인력을 더 빨리 더 많이 어떻게 하면 또 키워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하면서 코로나19 끝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될 공공의대, 공공의사 확충하는 방향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이 같이 논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어떤 우리 사회가 신자유주의 체계처럼 되게 사업적인 영역이 많이 늘어났다면 이제 팬데믹을 경험한 그 이후에 어떤 우리 세상은 사실은 그런 국가 공동체의 역할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야 되고 특히 의료 부분이 공공적인 영역을 많이 담당해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같이 일단은 합의를 해야 되고 근데 이 공공적인 의료의 영역이 그냥 생기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이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희생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시민대로 일정 부분 뭐 의료보험료 인상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이런 걸 부담을 해야 되고 의사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의사 증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 기능을 좀 내려놔야 되고 정부는 정부대로 너무 쉬운 길로 가지 않고 이 어려운 갈등을 이렇게 중재하는 그런 어려운 길로 가야 된다. 그래야 사실은 진정성도 있고 왜냐면 의사들이나 국민들이나 결국에 진실은 이렇게 선관같이 다 스쳐 지나가거든요. 아 정말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은 자기 것도 딱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이제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런 설득이 필요하다. 아 우리가 진짜 이제 공공의 영역을 늘려야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많이 극복할 수 있다. 마음을 좀 모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보면서 일단 협의가 되어서 뭐 다행이다라고 생각되고 잘 됐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 아쉬움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 필요성을 가지고 정부가 이걸 제안했는데 이번에 이 의대생들과 전공의가 거의 반대하면서 부랴부랴 일단 없었던 일로 하자 이렇게 그냥 덮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의료계에 너무나 많구나라는 걸 확인했으면 지금부터라도 서로가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코로나는 장기화될 상황인데 일단 이렇게 멈추고 있으면 앞으로의 우리 국민들과 이 의료 체계는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드는 것 같거든요. 이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실제로 이 정부 정책 과정에서 반대했던 본인들의 목소리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던 진짜 깊이 과목에 대한 보험 수가 인상에 대한 것들이나 아니면 실제로 이 도시와 좀 지역 간의 격차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 지역에 많이 의료 행위나 아니면 이런 제도적으로 이렇게 정책 지원을 많이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것을 꾸준하게 오히려 이렇게 어필을 해주고 목소리를 내주면 오히려 저는 이게 앞으로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합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이걸 찾아보고 공부하기 전에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냥 뭔가 갈등이 있구나. 그리고 의사소 증언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좀 핵심이 뭔지 잘 몰랐는데 두 분 얘기 들으면서 좀 그런 게 찾아져서 좀 좋았던 것 같고 근데 지난번에 인국공 사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뭔가 그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문제나 아니면 이런 의료의 공공성 문제나 뭐 의료 시스템의 뭐 개혁이나 이런 건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해결할 때 정부가 항상 쉬운 방향으로 너무 하려고 한다. 단순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그냥 시켜버리고 그다음에 의사 수를 그냥 늘려버리고 근데 그 대신 진짜로 더 필요한 더 구조적인 개혁이나 정말 합의나 뭐 우리 자본이나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 사실 더 핵심인데 그런 부분은 좀 다루지 않는 부분이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의사분들도 그런 부분에 이제 반발하면서 이게 이것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소통하지 않는다. 좀 이런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정부가 돌아보고 원만하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
지금 메르스 때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는 공공의료 정말 소중하다. 국민들이 엄청 많이 공공의료를 사랑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아프면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대학병원 가고 싶어 하지 대부분의 경우는 공공의료원 안 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조금 이제 국민 여러분들도 이런 감염병이 있을 때 가고 그리고 뭔가 이제 못 사는 사람들, 이주민들, 외국인 노동자들, 노숙인들이 가는 곳이 공공병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요. 그런 거 말고도 사실 공공병원에 계신 선생님들 정말 진료 잘 보시고 수술 잘 하시는 선생님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럼 혹시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제 좀 외래나 이런 걸 보셨을 때 가까운 의료원을 많이 이용해 주시는 것도 사실 공공의료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지 않을까. 네. 마침 다 맞춰가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